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투 기말 시험 대비 비법 노트 세 번째 시간 도함수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파트입니다. 요 시간은 사실 앞쪽에 1강에서 최대 최소 부분을 충분히 들었다면 그 부분과 컨셉이 똑같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심화 과정의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가볍게 수업을 들어줬으면 하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 도함수 활용 파트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프의 활용이라 했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추론하고 유추하는 문제들은 항상 어렵다는 거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고, 여기 파트는 거기만 좀 케어를 하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부등식의 활용 파트 설명, 개념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 파트에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누구랑 똑같으냐면 바로 최대 최소의 활용과 똑같은 문제예요. 자, 우리 최대 최소에서 활용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식 세우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면 극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하면 극소값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었죠.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개념을 좀 기억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등식 파트는 최대 최소랑 똑같은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자, 모든 실수 x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사실 이 모든 실수 x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실수 x에서 ax제곱 플러스 2차 부등식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배워라 라는 문제를 배웠단 말이야. 그때 요 문제를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수직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가 양수여야 하고, 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나오면 얘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받습니다. 근데 그냥 부등식이라면 0일 때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함수나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미지수가 나오면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0이 되면 더 이상 2차 부등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차에 관련된 절대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최고창의 개수가 미지수가 나면 0인지 0이 아닌지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작업은 문제의 조건에서 2차 부등식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면 돼요. 2차 부등식이 나왔으면 2차식이 살아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0이 아니면 보장을 받습니다. 어쨌든 2차 부등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a가 양수이고, 두 번째로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요 가정을 우리가 암기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가정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y는 0이라는 녀석에 대한 여기 x축이 될 거고, 얘 그래프는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 될 건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가 요렇게 떠있던지 이렇게 뭐 해야 됩니까? 붙어있던지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키잖아요.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x축과의 위치관계가 바로 실근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별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갖다가 암기해서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갖다가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 상태, 즉 도함수의 활용 또는 어떤 형태든 간에 다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얘에 대한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이 최소값이 있잖아요. 꼭지점의 y값 최소값이죠. 이 최소값이 0보다 뭐하면? 크거나 같으면 알아서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뭐 해줍니까? 얘의 최소값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사실은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최소가 나오려면 당연히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최소값 거랑 꼭 좀 구하시면 되거든요.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그 풀이나 이 풀이가 똑같고,
우리는 얘로 푸는 게 조금 더 뭐야?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와서 이 fx가 이제 더 이상은 2차가 아니라 3차, 4차 시기대도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거고, 사실 모든 실수 x에서 얘에 대한 뭘 구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데 3차나 4차는 좀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에 대한 뭐가? 최소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값. 이 fx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커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99.9%는 이 최소값이 선생님 분명히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 했잖아요. 활용 문제는 웬만하면 그래프를 안 그리죠. 그렇죠? 얘는 항상 최소값은 우리가 극소값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우리 반이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이 있어요. 상상을 해볼게요. 항상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에 있는 학생들이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일 성적이 낮아요. 수능을 봤더니 점수가 제일 낮았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기분 좋은 상상이라 그랬어요. 서울대를 갔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 뭡니까? 서울대 이상이 가겠죠? 그러면 선생님 뭐합니까? 굉장한 슈퍼스타 강사가 되겠죠. 그렇죠?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낮은 점수를 가진 학생이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알아서 그 성적보다 높기 때문에 분명히 서울대 이상에 대한 학교를 가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서울대 이상을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기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어쨌든 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들은 이 값보다 다 크기 때문에 알아서 0보다 크다를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부등식 문제는 결론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크다. 그럼 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결국 최소값을 구하는 최대최소 문제와 똑같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제 최대최소 파트에서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주어진 범위 A보다 커같은 범위 내에서 이 A보다 커같은 녀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서 fx가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이렇게 표현이 줘도 즉 우리는 요 범위 내에서 얘에 대한 뭘 구하면 됩니까?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들, 이 범위 내에 있는 나머지들은 최대값보다 다 작기 때문에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키면 제일 큰 값이 0보다 작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만족이 되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범위 내에서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 최대 최소의 파트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분명히 뭐 하는 거랬습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 했죠. 근데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봐도 얘가 극대값일 거예요. 뭐라고? 그래프를 그려봐도 최대값을 구하는 게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극대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최대값 문제는 극대값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서 문제를 내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내는 문제는 최대 최소 파트에서 내기 때문에 굳이 부등식까지 갖고 올까? 라는 의심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디테일이 나오진 않으니까 연습은 해보시고 그래프를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선생님도 이따가 문제를 풀어볼 때 한번 해볼 건데 그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고 거의 얘를 구하는 문제구나 라는 판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때까지 구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답이 조금 이상하다 멜랑꼴리하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죠. 사실 원리는 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류의 문제들을 풀 때 이 범위가 주어질 때 뭐 닫힌 구간 양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열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뭘 구하면 된다? 최대값을 구할 때는 극대값을 구하면 되고 최소값을 구하는 건 극소값을 구하면 된다. 고로 부등식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번엔 세 번째로는 모든 실수 x에서 표현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요 앞에 방정식에서도 어떻게 풀었습니까? 얘를 넘겨줘서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 놓고 얘를 갖다가 똑같이 얘가 x에 관한 식이 될 거니까 어떤 하나의 함수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 hx의 뭐가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니까 결국은 이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극대값이 될 거예요. 극대값. 그래서 넘겨가지고 하나의 함수의 표현을 줘가지고 얘랑 똑같은 문제로 바꾸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문제를 풀으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태의 또 나오잖아.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쓰잖아요. fx가 얘고 gx가 이래서 2x 플러스 k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4x 만들고 한쪽에 k 만들면 얘 최대값이 k보다 작고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는 방법. 그럼 얘 최대값을 구하는 건 얘 극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여기 살짝 지울게요. 살짝 지운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 3번과 4번을 한번 구분을 줘보세요. 자, 이번엔 이렇게 주어져요.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f의 x1이 g의 x2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또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등급과 예를 들어서 만점의 차이도 있고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차이들은 항상 사소한 차이가 등급을 결정짓는데 그 사소한 차이가 뭐냐면 이런 표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거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fx1 빼기 gx2를 이렇게 만족을 시켜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 얘는 분명히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왜냐면 변수를 갖다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x1과 x2는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내가 hx라고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값에서 최대값, 다른 값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하나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그래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빼서 하나의 함수를 나타내니까 얘를 하나의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하나의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hx로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푸냐면 각각의 함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냥 얘가 있고 얘 y는 얘라는 함수가 있고 얘는 y는 얘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뭐가? 최대값이 얘에서 제일 큰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최대값을 만족시키는 s값이랑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키는 뭐가? 최소값이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실수에서 그 x값이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다르면 만약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르면 이런 식으로 표현, 각각의 그래프로 표현해요. 어쨌든 간에 얘에 대한 최소값이 얘의 최대값보다 뭐야? 크거나 같으면 임의의 모든 실수 x1, x2에서 즉 x값에서 얘가 항상 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표현과 요 표현 얘를 넘겼을 때 얘는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얘는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각각의 함수로 봐야 된다. 요 차이점을 머릿속에 꼭 인지를 해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부등식 파트의 내용은 이 정도만 하면 끝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냥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등식 문제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풋쌤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부등식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랑 똑같다 그랬어.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fx 0보다 커졌다면 얘의 최소값이 0보다 커졌다면 만족하니까 모든 실수에서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최소값은 극소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하고 99.9%는 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최대값은 극대값, 최소값은 극소값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그리고 요런 표현과 요런 표현이 모양의 구조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풀이가 달라지는 거야. 그 이유가 세세한 요런 x값이 서로 달라지면 얘네들을 넘겼을 때 하나의 함수로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각각의 함수를 인정해서 얘의 최대값과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이 최대값보다 얘가 최소값을 크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최대 최소 문제와 똑같다 라고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이해하셨죠? 바로 문제 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그래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나 이런 걸 신경 써야 됩니다. 난이도를 올릴 때 항상 그렇게 놓고요. 자, 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주었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부등식이 주었습니다.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를 내가 fx를 구하면 이 fx의 뭐라고? 최소값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키면 되죠. 근데 이 최소값은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극소값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극소값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쟤를 fx로 뒀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뭐 하는 거야? 미분하시는 거야. f 플라임 x로. 미분하시면 4x 3승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4로 묶어주면 x 3승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1. 어쨌든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1에서 극소가 됩니다. 얘는 근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1이라는 요 0을 만드시면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다. 극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f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빼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면 항상 성립하겠죠. 자, 넘겨주시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넘으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면 작은 근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근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에 있는 정수 a 개수는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6개가 돼서 선지에서 답은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전하게 쉬운 문제예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계속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범위가 주어진 거야. 거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성립하도록 a 값의 범위를 정하면 돼요. 그럼 다시 얘를 또 뭐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쟤를 fx라고 두면 얘에 대한 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얘에 대한 최소값이 0보다 뭐 하면 된다고? 크거나 같은 데다. 그러면 0보다 큰 데에서 자, 요것도 그래프를 그리느냐 그리지 말느냐의 결정은 뭐냐면 0보다 큰 데에 극소점이 존재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0보다 큰 데 극소값이 있으면 얘 무조건 그래프 안 그리면 극소값 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0보다 큰 범위 내에 극소값이 존재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극소점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쟤를 fx라 두면 미분하시면 되죠? 그럼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 얘를 6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돼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0하고 인데 지금 극소점이 2점인데 0보다 큰 게 존재하죠? 그럼 무조건 얘는 극소값이 최소값이에요. 만약에 이 범위 내에 극소값이 없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외 문제까지도 구별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얘는 분명히 0보다 큰데 얘가 있죠? 그러면 그냥 F 구하시고 그게 최소값이. 자, 이 집어넣으시면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A값 얘가 최소값일 때 얘가 0보다 커 같으면 항상 제일 성적이 낮은 학생이 서울대를 가면 그 나머지들은 다 서울대 이상을 간다. 이 포인트를 기억해서 최소값이 0보다 커 같다를 만족시키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8이 넘어가면 플러스 8보다 커 같다가 나와서 선지에서 4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 풀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깔끔한 풀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범위가 주어졌죠. 그 범위 내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럼 우리는 빨리 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fx가 gx가 이거 써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fx 빼기 gx가 0보다 더 낫다. 그러면 얘 뭐가 최소값이 0보다 크나다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fx 빼기 gx를 내가 hx라고 놓을게요. 이 hx를 구하면 5x 3승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k에다가 빼기 5x 제곱 플러스 2를 빼주시면 이게 fx 빼기 gx죠. 그리고 k1로 넘겨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는데 얘는 그냥 풀어도 됩니다. 자, 해주시면 5x 3승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한쪽 k 넘겨놓고 k 1로 넘긴 다음에 얘의 최대값이 k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대신 범위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최소값을 원래 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범위 내에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건데 저 범위 내에 극소점이 존재하면 이 극소값이 최소값이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미분을 해볼게요. h 플라이 x라는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해주시면 15x 제곱 마이너스 30x가 될 거고 15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2가 돼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0인데 2에서 극소가 되는데 저 범위 내에 들어있죠? 그럼 그래프 그리지 말고 a 극소값이 최소값이니까 h2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집어넣으시면 얼마입니까? 40 빼기 얼마? 60 플러스 k-2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2가 넘어가면 22보다 크나 같은 k가 나올 거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22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계속 똑같이 풀고 있죠? 설명한 대로 그대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따라오면은 좀 이제 문제를 풀기가 쉬워지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요렇게 문제를 풀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예상을 하지? 어떻게 얘를 갖다 접근하지? 그 부분만 캐치를 하시면 솔직히 수학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중상까지의 난이도의 문제들은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의 난이도를 풀기 위해서 내가 뭘 연습을 할까라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똑같습니다. 예제 3번과 4번은 똑같아요. 자, fx와 gx가 똑같이 주었는데 fx가 3x보다 같은 닫힌 구간, 즉 x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4 사이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요. 그러면 쟤를 딱 넘겨줘서 fx 빼기 3gx라는 함수가 0보다 커 나타내요. 어떤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 범위 내에서.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얘를 뭘 구하는 거라고? 최소값을 구하는 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의 최소값이 만약에 누구랑? 우리는 극소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느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극소점을 구했더니 이 범위 내에 없어. 그럼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극소점이 이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이 극소값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fx-3x를 갖다가 내가 이거를 hx로 놓고 구해볼게요. fx는 x3승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자, 3배를 한 거에다 gx를 계산하면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2 0보다 커났다 이렇게 될 거고 자, x 3승 나올 거고 마이너스 6x 제곱 빼주면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그 다음 플러스 30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커났다 라고 하고 얘에 대한 극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미분하시면 되죠.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가 될 거고 3으로 묶어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3으로 계산해주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리는 뭐 할 겁니까? 도함수 그리시면 마이너스 1이 되고 3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감소빵 증가는 여기가 극소죠? 이 3이 구간 내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h3이 뭐라고? 최소값이자 극소값이 될 거라고. 극소값이자 최소값. 그럼 3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셔서 27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30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툭툭 지워주고 얘 3이죠? k 넘어가면 k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3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접근하면서 풀면 여기 문제는 부두시 문제는 다 맞을 거예요. 진짜. 솔직히 오늘 강의 시간에 듣는 것만 다 하셔도 웬만한 문제들 다 맞춥니다. 솔직히 말해서. 믿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고 시험 뭐 문제집에 있는 것도 한 번 더 풀어보세요. 한 번씩 풀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저를 믿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일 때는 지금 변수가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fx1 빼기 gx2가 이 변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hx라고 얘를 놓고 hx라고 놓고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하나의 함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내가 fx가 gx 이렇게 각각의 함수를 인정해서 y는 ax, y는 gx가 있을 때 얘 제일 큰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에 뭐라고? 최대값. 모든 실수 x에서 얘의 최대값. 그게 우리는 극대값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최소값. 제일 작은 값. 그러니까 얘 제일 작은 값이 얘 제일 큰 값보다 크면 제일 위에 있는 녀석보다 제일 밑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얘보다 얘가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럼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이 최소값을 뭘 구하는 거라고? 당연히 극소값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면 만족을 시키면 알아서 만족이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을 봐야 되겠으니까 얘에 대한 최대값, 즉 미분에서 극대값 구할 겁니다. 자, f 플러스 x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x 플러스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로 묶어주시면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겠죠. 그쵸? 자, 얘의 극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리제법 쓸게요. 1, 0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니까 1 들어갈 것 같아요. 0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1 나머지 1차, 3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2차가 될 거예요. 그럼 2차의 개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될 건데 얘 판별식 써보면 얘 d가 0보다 작으니까 얘를 빵으로 만드는 근이 없어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예를 들어서 이걸 나 옛날 걸 잘 모르겠네 라고 하고 조리제법만 쓴 다음에 빵 되는 점 1이 있잖아. 그러면 얘가 1일 때 값이 최대이자 극대값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극점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F1을 집어넣는 거예요. 즉 F1이 극대값이에요. 그럼 F1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8 플러스 5 10이 되죠. 이게 얘의 극대값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지울게요. 다시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gx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건데 얘에 대한 최소값은 이게 2차잖아. 2차 함수는 분명히 얘기해주면 최대 최소 2차는 얘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죠. 그럼 얘가 분명히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나갈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래서 g 마이너스 2를 구하시면 돼요. g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돼서 여기 a 마이너스 4겠죠. 맞나요? 그럼 a는 4 넘어가면 1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니까 실수 a의 최소값은 1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각각의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고 그 다음 문제로 이제 예제 6번으로 갈게요. 예제 6번. 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더 지우고 갈게요. 칠판은 선생님의 얼굴이다. 지저분하죠? 네. 웃지 마라 얘들아. 보시면서 웃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저희 엄마한테는 저도 소중하고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최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예제 6번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2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조건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보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를 주고 3차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조건 세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세팅하고 f0과 f'0이 같다 그랬으니까 빨리 미분하셔가지고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돼서 여기에 대한 정보로 f0과 f'0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c가 될 거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b가 돼서 c가 b구나 라고 하고 빨리 얘를 b로 바꿔주시면 문자를 하나씩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타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보다 크나다 이렇게 줄여준 거야. 자, 여기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타인 범위 내에서 fx가 f'x가 그렇죠.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fx 빼기 f'x가 0보다 크나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죠. 자, 그래 놓고 요 함수를 내가 hx라고 물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나다. 그리고 0보다 크나다면 얘의 최소값은 0이 제일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의 최소값이 제일 작은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0보다 물론 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나다 이걸 만족시킬 건데 이미 우리는 나에서 f0과 f'0이 서로 같은 거라고.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빵이 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인 녀석에서 얘의 최소값이 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h0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0임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즉 x는 0에서 뭐라고 얘가? 최소값이라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h0인데 그때 이 최소값은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극소값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극소점이 여기 범위 내에 들어있으면 그게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그렇게 계속 풀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분을 했을 때 얘가 극점이 된다는 얘기니까 h'0은 0이 돼야겠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려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h형은 0임도 알 수 있지만 h'0도 0일 알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보 지금 이해하셨죠? 다시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에서 함수 얘인데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데 나에서 0을 집어넣을 때 두 값이 같다라는 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h형 0이 되면서 0값이 최소값이잖아. 제일 작은 값이 0이니까.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면 되는데 0이 나와버렸어. 그럼 최소값이 0이죠. 제일 작은 값이. 그럼 봐봐.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에서 최소값 h형이 최소값이었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극소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에서의 극소점이 0이죠. 근데 h' 0이라는 거 보장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hx를 구해볼게. hx가 뭐였다고?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러면 x3승 플러스 a-3의 x제곱 플러스 b-2a의 x 그 다음에 bb는 크림 바르면서 지워주시면 되고 h'(x를 구했더니 3x제곱 플러스 2의 a-3x 플러스 b-2a인데 여기서 h'(0이 0이라고 했으니까 빵빵 집어넣으면 b-2a도 0이 돼서 b 대신에 빨리 뭘 집어넣는 거야? 2a를 집어넣는 거야. 2a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다 구한 겁니다. 그럼 이쪽 이제 지워놓고 잘 봐. 하나의 조건이 지금 더 필요한 거야.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한데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F2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F2 같은 경우는 변수란 얘기예요. 변수. 자, 2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8 플러스 4a 플러스 4a 플러스
2a가 됐잖아. 그럼 이 값은 얼마야? 10a 플러스 8이 됐다. 자, 우리가 나온 녀석은 10a 플러스 8이야.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이 a 값의 범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찬찬히 다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안 쓴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에서 얘에 대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도 알아서 만족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최소값이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마이너스 1 값과 여기 0이 있을 때 최소값이 여기도 되지만 여기도 될 수도 있죠. 그래프의 그림에 따라서.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x값에서 얘가 항상 성립을 하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만족이 된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 h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hx 왜 주었냐? hx가 뭐였냐면 x3승 플러스 a-3의 x제곱 2x 다 치워졌겠죠? 이게 hx야.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플러스 a-3이 얘도 0보다 커 될 거라고요. 그럼 a는 4보다 커 될 거니까 얘에 대한 최소값이 되면 a가 제일 작으면 되죠? 여기다 4를 집어넣으시면 48이 최소값이 되겠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에서 얘가 모두 만족이 된다는 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도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도 머릿속에 인지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제에서 답은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7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나요? 네, 두 문제 남았네요. 자, 둘 다 아마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푸는 문제일 거예요. 자, 일단은 fx가 a에서 나눠져 있어요. a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0이고 a보다 클 때는 3차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gx도 k로 나눠졌어요. k보다 클 때는 0이고 k보다 클 때는 1차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요. 가조건. 함수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미분 가능하려면 당연히 a에서도 얘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자극하는 집어넣는 거나 함수값은 그냥 여기다 a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a 집어넣는 건 빵이 될 거야. 자극하는. 그리고 우욱하는 a보다 조금 큰 데다 여기다 a를 집어넣는 거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얘가 지금 뭐 한 거라고? 나 지금 연속을 만족시키는 표현을 쓴 거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이끌어낼 수 있었냐면 a는 1과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의 값이 된 거야. 자, 근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자, 쟤를 미분할게요. f'(x). 자, x가 a보다 작으면서 0을 미분하면 당연히 0이 될 거고 우변을 미분하면 자, 얘 곱의 미분법 쓸게요. 앞에 거 먼저 미분을 해주시면 2의 x-1 자, 차수 하나 줄어들 거고 2x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2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러면 2x-2를 묶어주시면 얘는 2x 플러스 1에 더하기 뭐가 됩니까? x-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의 x-1의 3x가 되겠다. 그때 얘가 빵이 돼야 되겠잖아. a에서 자악한 집어넣은 자미분계수 a보다 큰 데다가 a를 집어넣는 게 우미분계수. 미분이 가능하려면 자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빵 되는 건 0인 거랑 1이 될 건데 그때 a 값이 겹치는 건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미분가입니다. 그래서 요 가라는 조건을 통해서 알아낸 게 a는 뭐다? 1이다라는 걸 이끌어낸 거예요. 자, 미분이 가능하다. 실수 전체 집합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얘가 1임을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a가 이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커졌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렇죠? 그럼 보면 fx가 지금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 얘도 k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 x에서 fx가 얘가 gx보다 커졌다 이거를 알아내려면 얘 범위가 만약에 똑같다. 이 k값도 1이야. 그러면 fx 빼기 gx를 놓고 hs 놓고 걔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범위가 달라지면 이 범위에 따라 얘를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얘를 넘겨가지고 얘를 hx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원리를 따라가는 거야. 모든 실수 x에서 이 그래프가 y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gx보다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문제는 어떤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프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일반적인 구등식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수식으로 푸는 게 힘드니까 그래프 문제로 바뀐 거죠. 그럼 빨리 y는 fx가 일단은 숫자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볼게요. 어차피 x가 1보다 작은데 여기가 1이라면 1보다 작은 데에서는 함수값이 0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상수함수 그려져요. 자 그리고 1보다 큰 데에서 원래 이거 미분해서 그래프 그릴 건데 얘가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다 뭐가 주었어요? x 절편이 다 구했죠. 이것을 빵 되는 x 값이 구해졌잖아. 마이너스 2분의 1가 그 다음에 1일 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근데 1보다 큰 데서만 그릴 거니까 1일 때 빵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패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k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k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문제의 조건이 뭐라 했냐면 이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모든 구간에서. 그때 k를 갖다가 미지수니까 k가 작을 때랑 k보다 작을 때는 0이고 k가 클 때는 1차야. 그럼 얘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여기가 k라고 하면 k보다 작을 때는 0이고 k보다 클 때는 1차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둘 다 k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연속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k가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아니면 k가 1일 때 그 다음에 k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놓고 일단 그려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찌찌찌찌해서 k가 여기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의 1차함수니까 양수면 오른손을 딱 뻗으면 이게 양수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보다 작은 부분이 반드시 발생되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자 k가 이번에 1일 때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작은 데 생기니까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도 조금 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작은 데 생기니까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k가 여기 되면 얘가 k보다 작을 때는 0이고 요렇게 모여지면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되면 얘보다 모든 구간에서 이 하얀색보다 빨갱이가 다 위에 그려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요 점일 때 k 값보다 k는 다 커지면 뭐든지 다 뭐야? 다 만족이 돼요. 그러므로 얘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k일 때 제일 작다고? 요렇게 뭐 할 때? 접하는 상황에 k값이 될 때.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 k값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직선의 접선이 뭐가 되는 거냐면 12x에 마이너스 k 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함수의 접선이 얘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알려준 게 뭡니까? 기울기를 알려줬잖아요. 기울기. 그러니까 빨리 요 접점을 구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럼 여기를 t, 이 함수 뭡니까? t-1의 제곱 2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점에서의 이 t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자 미분할게요. 미분했을 때 t 값, 즉 f 플라임 t랑 뭐랑 10이랑 같다를 놓고 t 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t 값 구한 다음에 x절편 구하시면 k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얘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f 플라임 t 어떻게 됩니까? 2에 t-1 2t 플러스 1 더하기 그 다음에 t-1의 제곱에 얘 미분하면 2 이 값이 12를 만족시켜야 되고 2로 나눠줬어요.
t-1, t-를 묶어주면 t-1이 될 거고 좌변은 2t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우변은 t-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t-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3t가 되겠죠. 3t 1, 1은 지워지니까 이 값이 여기서 3 나눠주시면 2가 돼서 풀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는 2가 돼서 빼기 2는 0이 돼요. 그럼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0이 돼서 t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11일 때 기울기가 여기도 어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어딘가 이렇게 접하는 게 있는데 얘는 1보다 큰 데에서만 지금 접점을 구하는 거니까 2일 때가 답이겠죠.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2, 2 집어넣으면 1, 얘는 5가 되니까 이 값이 5가 되겠죠. 2, 그럼 이제 요 직선이 뭐였습니까? 요 직선이 y는 12의 x-k였는데 얘가 2,5를 지나는 거니까 k를 구할 수 있겠죠.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5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봅시다. 5는 24-12k가 될 거고 얘 넘기고 얘 넘기면 12k는 19가 돼서 k는 얼마가 되더라? 12분의 19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구하고자 하는 녀석 a 얼마였어요? 1이었죠? 얘 12분의 19니까 12, 19가 돼서 31에다 1 더해서 3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들은 항상 기본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부등식의 활용도 기본 원리는 도함수의 활용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해 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난이도 꽤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 자, 선생님이 거의 국룰이라 그랬어.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3차 함수 fx 이렇게 주어지면 거의 국룰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fx는 x3승 ax도 이렇게 세팅해서 가는 문제다. 근데 가에서 f에는 0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세팅하는 것보다 x-n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이렇게 세팅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인수정리를 써가지고. 그렇죠? 여기다 n 집어넣으면 0 되니까 x-n을 인수로 갖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놓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식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an이 자연수가 되거나 n은 최소값이다. an은 뭐냐면 극대값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fx 구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나머지 얘네들에 대한 조건들을 이제 얘를 가지고 풀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 자, 모든 실수 x에서 다시 x 플러스 n 곱하기 fx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값을 hx라고 놓고 얘가 0보다 커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hx에 뭘 구하는 거라고요?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소값을 구하는 거겠죠. 극소값을.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hx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집어넣으면 hx 쓰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n 곱하기 fx 얘니까 x-n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지금 얘를 가지고 극소값을 구하려면 미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극소점을 찾으려면 얘를 계산하는 게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이 미지수가 계속 들어있는 상태에서 미분을 해가지고 저 미지수를 다 고려해서 쓰는 거.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얘를 극소점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프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도함수의 활용은 그래프의 활용이니까. 그럼 보세요. hx라는 건 4차 함수예요. 그리고 최고차항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4차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양쪽이 대칭인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경우, 그 다음에 한쪽이 이쪽이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이쪽으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중요한 건 fx의 극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3차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대값이 존재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경우는 다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봐봐, 얘를 빵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n과 n, 즉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녀석의 x축과의 교점이 있어요. 적어도 x축과 교점이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럼 봐봐, x축이 또 뭐냐면 y는 0이라는 선인데 얘가 x축이야. 최소값이 돼야 돼요. 얘 뭐라고? 얘의 최소값이 x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n과 x는 n이라는 녀석이 빵이 되잖아. h 마이너스 h. 요런 점들이 x축과의 교점이면서 최소값이 돼야 돼. 그럼 볼게요. 적어도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최소값이 아니지. 안 돼. 얘도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데 최소값이 아니지. 안 돼. 얘도 두 개가 되려면 안 돼. 얘도 두 개가 되려면 안 돼. 두 개 되려면 안 돼. 그렇죠? 얘도 두 개가 되려면 이 경우니까 안 돼. 얘도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아니면 여기 그려졌는데 여기는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얘 밑에 있는 값이 생기니까. 근데 얘는 가능해요. 두 개가 되는 점이 여기가 되면 여기가 뭐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n이 되고 요 값이 n이 되면 최소이자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는 나오는 거야. 아, 요런 그림이네. 아, 그러면 마이너스 2에 n에서 접하고 n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x 마이너스 n의 제곱과 x 플러스 n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으로 살펴보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끝판왕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fx가 x-n을 하나 갖잖아.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x 플러스 n도 있어야 되고 x 마이너스 n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얘랑 곱했을 때 두 개씩 나오죠. 그래서 fx를 구한 거예요. fx를 구한 거야. 뭐라고? x 마이너스 n의 제곱에 x 플러스 n 이렇게 구한 거죠. 자, 여기까지밖에 못 구하는 겁니다. 자, 다 됐죠? 요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프의 개형으로. 그래서 fx를 구해가지고 나는 뭘 구하냐면 일단 극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 정리한 다음에 미분하셔야 되겠죠? 자, 정리해볼게요. x제곱,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할게요. 자, f 플러스 x 구합시다. 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 툭 떨어지고 차수 하나 줄어들고 뒤에 거 내버려 두시고 더하기 앞에 거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x에서 미분하면 1이죠. 그때 얘는 x-n으로 묶어주시면 얘는 앞에 게 2랑 얘랑 남으니까 2x 플러스 2n 얘는 x-n 남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n 그 다음에 3x 플러스 n 되겠죠. 그리고 n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점이 마이너스 3분의 n 얘가 빵되는 있을까? 여기 n 그러면 그때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얘가 극대인 점이죠. 그러면 n이라는 녀석이 극대값이라고 했는데 얘는 f의 마이너스 3분의 n이 바로 극대값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n의 제곱입니다. 9분의 16n 제곱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3분의 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3분의 2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27분의 32의 n3승이 되는데 자, an이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 분모에 있는 녀석을 제거시켜야 되죠. 27은 뭡니까? 3의 3승이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32 곱하기 3의 3승, n의 3승 3승으로 똑같이 묶어줄 수 있죠. 3분의 n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자연수가 되면 전체가 자연수가 되니까 n은 뭐가 돼야 됩니까?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n이 3의 배수만 되면 얘는 무조건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때 n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보기를 보면
저기 3이 있네요. 3 곱하기 1. 3, 6, 9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 자, 우리가 지금 심화 과정에 있는 문제까지 지금 다 풀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여기 내용을 내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구나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많은 시간을 들지 않고 조금 더 유연하게 또는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정리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부등식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에 대한 서울대 얘기, 선생님 푸쌤 얘기하는 서울대 얘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고 그 최소값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구하려면 그냥 그 수값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 수점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중3까지의 문제들은 다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신 다음에 그러한 다음에 문제를 쭉 풀어보다가 요 패턴이 정리가 안 되네. 요 패턴이 정리가 안 되네. 그러면 이것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이것보다 크면 다 만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소 문제를 한 건데 그건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했던 거라고. 원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요런 문제가 왔을 때 이런 최대 최소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면 그래프를 판단해서 그래프 상황을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에 관련된 문제니까 내가 개형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둬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쌤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자꾸 많이 풀어보시면서 내가 개념들을 조금씩 디테일하게 이제 덧붙이고 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저는 딱 이렇게 줄기만 딱 잡아주고 요렇게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런 핵심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소화하면서 자기 실력을 키우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최고의 일타 강사들이 와도 여러분들의 머리를 대신 켜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속도와 가수, 도함수 활용 마지막 파트인 속도와 가수투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